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 조정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위적인 조정으로 시작됐지만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어우러지면서 지속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의 상황과 방향성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도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을 했는데 하루 사이에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약화되는 국면을 보였습니다. 자, 거기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현재 증시에 대해서 상당히 고평가된 것 같다. 이렇게 직격을 하면서 낙폭을 갖다가 더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발표된 중요한 지표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와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있는데요. S&P 글로벌에서 집계하는 지표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하회를 했는데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하회를 했고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가 둘 다 둔화 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있었던 파월 연준 의장을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살펴보면은 관세로 인한 물가 압박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실업률을 유지하기에는 일자리 증가율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정책이 너무 긴축적이면 고용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소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금리 인하 속도와 관련해서는 기준금리를 너무 공격적으로 내릴 경우 인플레이션 억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고용과 물가를 동시에 잡는 것이 어렵다라는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반적으로 연준 위원들은 고용보다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더 무게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위원들의 공개 발언도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스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10월 50bp 인하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미셸 보우만 부의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더 통화 정책을 완화해도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언급들도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달러를 제외한 주요 통화 대비로 엔화 가치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에 머물면서 엔화 매도에 따른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에 발생한 블랙 먼데이의 원인으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증시의 폭락을 이끌었던 건데요. 지난해 8월 이후로 계속해서 약화됐던 엔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부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엔화 강세로 전환될 경우에는 또 대규모 청산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CME 패드워치 툴상으로 봤을 때 여전히 10월 25bp 인하 전망은 93%로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연내 50bp 인하에 대해서는 76.2%로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물 ETF 흐름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다 2거래일 연속으로 순위 비율로 3거래일 만에 다시 순유출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출 물량 자체는 비트코인에서 더 월등하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블랙락은 굳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피델리티와 아크인베스트, 그리고 피델리티와 비트와이즈 같은 상품에서 유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락을 제외하고 피델리티나 비트와이즈, 아크인베스트는 거래소랑 바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순유출이 바로 가격 하락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촬영시장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112K가 또 일시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요. 현재 전반적으로 매도 시그널이 더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는 중요한 핵심 변곡점을 지켜내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 핵심 변곡점까지 무너지게 됐을 때는 조정 장세가 단기적으로 더 깊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손익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지표가 지금 굉장히 마이너스가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3만 BTC 이상이 실현 손실이 발생을 한 겁니다. 최근에 진입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결국 거래소로 유입되는 물량도 더 급증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시간당 최고치인 5,000달러를 터치하고 일시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조정 장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소 유입은 또 꾸준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한 달 만에 바이낸스로 유입된 고래의 두 번째로 큰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은 큰 규모의 주체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신규 고래들이 더 많이 실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더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래된 전통 고래들도 약간씩 더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규 고래는 1억 8,460만 달러, 기존 고래는 2,600만 달러 정도의 실현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래에는 채굴자들도 포함이 되는데요. 최근 수개월 동안에 채굴자 보유량도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채굴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물량을 갖다가 매도를 하고 있는 국면들을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 흐름들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또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현물 유입 자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에 매일 유입되는 자금 규모 1단위로 했을 때 살펴보시면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탄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유입 자금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ETF와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나오는 것으로는 약하고 전방위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가격이 일시적으로 반등세를 보이더라도 유입되는 자금 자체가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 거래에 의한 것이고, 그런 반등들은 가짜 반등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시면은 올해 5월 이후로 유입됐던 흐름들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자금 유입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현재 단기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비트코인의 선물 미결제 약정이 뚝 떨어지면서 감소 추세를 보였고, 현재 낮은 국면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중립 구간보다 훨씬 낮고 위험 구간과는 거리가 없이 더 낮은 수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감소한다는 것은 투기적인 노출이 감소가 된다는 것이고, 결국 파생상품 시장이 안정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 청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고, 결국은 건전한 재조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방향성이 완전히 잡히지 않았고,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 밤 9시 반에 예정되어 있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PC 지표 결과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온체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 볼 수 있는 것이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보다 더 상단에 가격이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이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인데요. 현재 111.4K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111.4K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도 이 구간을 터치했다가 다시 일시적으로 하방 이탈 후 반등을 했는데, 이번에도 거의 가까운 구간까지 접어들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비트코인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트코인 온체인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죠. MVRV 지수코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과거 대세 상승장 정점과 대비했을 때는 매우 낮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 채널을 형성하면서 상승 국면을 보이고 있고, 현재 낮은 구간에서 바닥에 가까운 구간을 또 다시 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반등하고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들의 전망도 다소 엇갈리는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글래스노드 같은 경우는 상승장 후반기에 진입했다라고 하면서 자본 유입이 줄고 앞서 보여드렸던 지표이죠. 비트코인이 12만 4천 달러를 기록한 이후에 대규모 이익 실현 규모가 정점을 찍었는데, 이전 사이클로 봤을 때 2개월에서 3개월 내에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파이넥스 의견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111.5K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15.2K를 추세 전환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한국에 방문해서 KBW2025에 참석하고 있는 아서 헤이즈가 비트코인이 전 세계 통화량 증가로 인해서 연말에 25만 달러까지 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결국은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라이브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현재 유동성 자체가, 즉 예비 유동성 자체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글로벌 M2 통화, 미국과 중국과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M2 통화가 꾸준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머니마켓 펀드에 예치되어 있는 자산도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온체인 관점에서의 유동성으로 볼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들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위험 자산으로 본격적으로 투입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서에이즈는 결국은 이런 유동성들이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거기다가 시기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2028년에 대한 전망도 내놨는데요. 아서에이즈는 2028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340만 달러, 한화로는 47억 5천만 원에 이를 것이다. 또 이렇게 파격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의 금융 규제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적인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볼 텐데요. 최근에 SEC의 행보가 눈에 띄게 더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서비스가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 사격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규제를 완화한 혁신 면제 샌드박스 제도를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블룸버그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FTC도 파생상품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담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제도권 금융 인프라와 암호화폐 시장을 잇는 다리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행보들이 기관 참여를 확대시키고 자금을 유입시키고 유동성을 개선하고 규제 리스크 완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낸스 CVD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바이낸스 CVD 상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계속해서 매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나머지 주체들은 모두 다 매도세를 보이면서 전체 주문량에서는 매도가 여전히 우위에 있는데요. 이렇게 큰 규모의 주체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도 여기서 정점을 찍고 나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양수 영역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관발 수요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현재 촬영시점 기준으로 찾아봤을 때 112K가 무너졌다가 다시 112K 상단으로 회복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변곡점을 확고하게 지켜내고 반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122평선에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잘 지켜내고 있다는 것이고 하락 추세로 전환하지 않기 위해서는 122평선을 지켜내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무너졌을 때는 앞서 온체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인 111.4K의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개 구간을 만약에 하방 이탈하고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정 장세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고 이 구간에서 반등해서 올라간 이후에 20과 52평선까지 다시 회복하게 됐을 때는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RSI 상으로는 중립 구간인 50을 하회했고 MACD 상으로 데드크로스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단기적으로 반등하더라도 조정 장세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롱 포지션이 계속해서 청산이 되고 있는데도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비등하게 밀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롱 포지션은 111.1K에 밀집이 되어 있고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112.9K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조정 장세가 이제 마무리된다라는 기대감에 롱 포지션을 계속해서 개설하고 또 롱 포지션이 청산되고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구간을 청산하고 내려가게 됐을 때는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까지 하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큰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고요. 만약에 반등을 통해서 112.9K를 청산하게 됐을 때는 113K를 다시 회복을 하고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변곡점은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거시경제 지표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